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맑은 구름입니다. 그동안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동영상을 못 찍고 오늘이 8월 1일인데요. 저번에 그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 달 11일 월급날이었는데요. 그때쯤에 또 이사를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그 바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고 부딪혔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병원은 안 가봤는데 오늘 교통사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이제 일생 동안 살면서 교통사고가 보통 뭐 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이사 온 집이 아랫집에 그 대학생애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담배 냄새가 좀 이게 옥탑방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다가 수면 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은 음주운전하고 똑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앞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으면은 충분히 이제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수면 부족이어서 좀 그 뇌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은 안 움직이는 좀 그런 좀 잠을 좀 이렇게 못 자고 수면 부족이 되면은 좀 이렇게 머리가 띵한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신나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속력 그대로 브레이크도 이제 손가락 한 번 까딱 못하고 브레이크도 못 잡고 차의 측면에 부딪혀가지고 저는 이제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나자빠지고 이제 운전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나와가지고 저보고 다치지 않았냐고. 그 이제 운전자에게는 이제 그 부상자 이제 구호 의무가 있죠. 구호를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은 이제 그 뺑소니야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 운전자도 뭐 그 깜짝 놀랐다는 게 아마 약간 그런 면에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꼭 병원에 가라고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뺑소니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뭐 저는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중간에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보고 경찰차를 세우고 경찰 한 명 왔어요.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약간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를 하는 동네였는데 좀 부자 동네다 보니까 아마 그 운전하는 그 청년도 아마 경찰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부자다 그런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아유 그러십니까? 뭐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보고는 그래요. 저보고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청년한테는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깍듯하게 대하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런 국가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경찰관한테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두 번 듣고 나니까 제가 좀 참을성이 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자하고 얘기해서 그냥 경찰은 그냥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합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 보고는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는 이제 좀 아직도 뺑소니 걱정이 되는지 경찰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사건 접수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경찰한테 화가 나니까 또 경찰은 이제 그 청년은 이제 부잣집 청년인 줄 알고 아주 깍듯하게 괜찮습니다. 자기가 다 이제 수첩에 기록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돌려보내고 저희끼리 그냥 얘기해서 제가 보기엔 그냥 별로 다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소정의 합의금 그냥 5만 원만 달라고 받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이 이제 근무일이었는데 밤에 이제 야간 휴게 시간이 있어요. 경비원은 보통 이제 밤에 밤새도록 이제 잠을 안 자고 경비 쓰면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비원들 보면 야간에 휴게 시간이 한 4시간 보통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휴게 시간이니까 당연히 월급이 안 나오죠. 휴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휴게 시간이 2시간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픈 줄은 앉았을 때는 몰랐는데 누우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서 누울 수가 없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겨우 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상식으로는 뼈라는 게 사람의 뼈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했었는데 이제 눕고 나서 이제 여기 한 이쯤 심장보다 약간 아랫부분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배가 갑자기 부풀어 오더라고요. 배가 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저는 이때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복막염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 복막염은 이제 사람이 잘 죽죠. 복막염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걸까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 부분 이 통증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장 좀 이렇게 타박상이 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타박상 정도라면 이제 한 열흘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통증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갈비뼈가
좀 이상해요. 갈비뼈 형태가 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등 부분이고 갈비뼈가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인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런 모양이라면 한 요 정도 꺾인 그런 모양이 만져지는 거여서 갈비뼈 부러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부러진 것 같아서 딱 이때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다른 부분의 뼈에 비해서는 갈비뼈는 좀 잘 부러진다는 말을 들었던가 아니면 어디서 읽었던가 하는 기억이 갑자기 드는 거여서 이거 틀림없이 갈비뼈 부러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했습니다. 예, 뭐 누구나 걱정하겠죠. 갈비뼈 부러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일단 그 숨을 크게 들이셔가지고 이제 여기 허파하고 여기 아래쪽 복막 쪽을 이제 부풀려서 갈비뼈를 좀 이렇게 밀어내서 갈비뼈를 좀 이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쭉 들이마셔서 폐를 부풀린 다음에 잠깐 이렇게 멈추는 거죠. 뼈가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갈비뼈 골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갈비뼈를 좀 어떻게 수복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또 예전에 제가 친구한테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하도 오래전에 얘기를 들어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본인인지 아니면 뭐 친척이었던가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졌던 거를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비뼈도 이제 깁스라고 하죠. 좀 옛날에는 깁스라 그랬는데 깁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팔다리는 그 깁스를 이렇게 구멍 같은 걸 대서 석고를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데 갈비뼈는 분무를 어떻게 대서 깁스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얘기가 이제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둘러싸서 깁스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일단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폐를 부풀려서 좀 이렇게 좀 꺾여진 부러진 갈비뼈를 이렇게 수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러진 옆구리 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이렇게 누워서 이 부분에 이제 바닥 쪽에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해서 형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는 동안에 좀 갈비뼈가 수복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또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자리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여기 그만두게 되면은 또 여기만큼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병원에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숨을 들이마셔 수복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압력을 가해서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
동시에 이제 좀 밥을 많이 먹어서 제가 원래 배가 잘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성격이 체형인데요. 일부러 배를 나오도록 해서 안에서 배가 이제 바깥으로 압력을 가해서 갈비뼈가 다시 이렇게 꺾여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밥을 좀 일부러 많이 먹어서 배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얼굴도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넘어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걸어 다닐 때도 이제 산후에 걸을 때 이제 몸이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씩 흔들잖아요. 그 약간의 그 충격으로도 너무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전혀 괜찮아진 거 보니까 갈비뼈가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거울로 보니까 갈비뼈 모양이 약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모양새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갈비뼈를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그 붙이는 과정에서 압력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해지니까 약간 이게 튀어나온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위에서 왼쪽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모양이 됐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무사히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 근데 좀 앞으로도 한 몇 달간은 좀 몸을 조심하면서 보양을 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좀 몸에 기력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마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몸에 오다 보니까 좀 일단 기력이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삿짐 옮기려면 아무래도 좀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힘을 주면 좀 아프더라고요. 힘을 주면 좀 아프고 아직까지도 좀 가끔 가다가 옆구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좀 보양을 하다가 그 이삿짐을 좀 옮길 만한 그런 몸의 상태가 되면은 이사를 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아랫집 그 대학생회가 그 3월 달에 개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보다 담배 피는 그 횟수가 약간 줄어들어서 약간 괜찮긴 했었는데, 그래도 참 좀 잠들기가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는 지금 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시원 방을 좀 다시 얻어서 고시원에서 좀 푹 자면서 좀 몸에 보양을 하고, 여기 방은 어떻게 짐을 좀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뭐 양도랄까, 다른 사람이 월세를 얻도록 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까 하는데요. 근데 이사를 할 때 이삿짐 뭐 용달차라던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이삿짐을 그 용달 업체한테 이삿짐 옮기도록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좀 고시원을 옮기면서도 좀 그 느꼈던 점이, 제가 좀
가난하게 보여서 그런가 좀 이삿짐 옮길 때 좀 너무 이렇게 확 옮기는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삿짐이 부서져요. 이사하고 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이어폰 단자라던가 USB 단자가 그런 게그 수납되는 조그만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게 일단 부러졌습니다. 부러지고 좀 옛날 컴퓨터인데 CD 플레이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이제 케이스에 덮개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부러지고 그다음에 뭐 물건 수납하는 플라스틱 박스가 깨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 방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손수레 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이삿짐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너무 수면 부족이 돼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약간의 금전적인 무리를 하더라도 고시원 방을 얻어서 고시원 방에도 이제 입실료를 지불하면서 여기도 이제 방이 나갈 때까지는 이제 계속 월세를 제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뭐 일단 사람은 잠을 자야 되니까요. 사람 잠을 안 자면은 사망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잠을 전혀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집 아들하고는 좀 이렇게 몇 번 대화도 해봤어요. 대화도 해봤는데 일단 대화할 때는 자기가 방에서 안 피겠다. 꼭 바깥에 나가서 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대 애들이 그렇죠. 계속 방에서 피더라고요. 그냥 말로는 밖에서 피우겠습니다 그랬는데 방에서 피우고 근데 또 그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를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담배 피우는 걸 제가 담배 피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포기하고 고시원을 얻어서 거기서 좀 잠을 푹 자볼까 합니다. 근데 또 제가 그동안 고시원 생활하면서 고시원에도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로 이사를 온 건데요. 근데 고시원도 좀 종류가 있죠. 좀 가격대가 좀 싼 고시원이 있고 근데 가격대가 좀 높은 고시원은 좀 그 고시원 원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좀 담배 피는 사람들 좀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가격대가 좀 높은 고시원에 가더라도 좀 잠을 푹 자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약간 가격대를 좀 높은 고시원을 골라서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고요. 다음번에는 고시원 고르는 방법 이런 내용을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다들 넉넉한 형편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고시원 방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지낸 지가 한 8년 정도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